의료 행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것을 일종의 마루타가 되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의료기기 회사들의 이윤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거래가 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PT뉴스 이주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 뮤지션의 죽음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마왕 신해철이 사망했습니다. 장협착 수술을 받으러 갔던 그는 어쩐 일인지 위축소 수술까지 받았고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했습니다. 신해철 씨 측은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기다릴 밖에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신해철 씨 사망을 계기로 정부가 취했어야 할 바람직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위밴드 수술, 위축소 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시술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제재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 새로운 의료기술 검증 단계를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의료기기는 총 3가지 단계를 거쳐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여기서 2번째 단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써보고 1년 후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죠? 개정안을 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가 의료행위에 좀 더 일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식약처 품목 허가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유예기간 동안 실험 대상이 될 환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식약처 품목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는 엄연히 다릅니다. 주사 바늘을 예를 들어 볼까요? 최첨단 소재의 바늘이 있다면 품목 허가는 그 소재가 인체와 반응해서 부작용이 있을지를 검증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그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한 의료 행위를 두고 평가를 합니다. 최첨단 소재 바늘로 엉덩이에 주사를 놨을 때 안전한지 유효한지를 평가하는 거죠. 주사 바늘 소재를 살피는 것보다는 내 엉덩이에 주사를 꽂고 난 후 부작용을 검증하는 평가가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죠. 실제 평가에 드는 기간은 식약처 품목 허가가 2달 반 정도, 신의료기술 평가가 9달, 280일 정도입니다. 이것도 의료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기존 기술과 비교한 임상 문헌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것도 확 줄어든 검사 기간 내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정말 안전한 걸까요? 글쎄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9건의 새로운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쳤는데요. 이 가운데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승인받지 못한 게 35%에 달합니다. 앞으로 신의료기술 평가가 유예되고 나면 그전에는 승인을 못 받았을 의료기술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고도 1년 동안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년 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는 280일 동안에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하고도 280일이나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 2년여 동안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복지부안에 따르면 기계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가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한 경제지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자체가 필요 없다, 규제를 더 풀었어야지 라고 비판하자 이에 발끈한 보건복지부의 해명 살펴보실까요? 복지부는 기존 기술과 비교한 임상 문헌을 갖추도록 제시한 건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 건강 얘기하는데 최소한이라고 하셨습니까? 최대한의 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엔 다른 언론에서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복지부 뭐라고 답했을까요?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를 받는 건 아주 소수의 의료기기일 뿐이니 안정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니 부자 업체에 배불려 주려고 부득부득 규제 완화해 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로 진짜 이득을 보는 건 누굴까요? 그러면 김동근 노동자 운동연구소 연구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안정성 문제가 이렇게 계속 제기되는데도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를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는 그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에 발표했던 그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새롭게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안정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않고서도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이것의 효과로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산업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로 이득을 보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딜까요? 당연하게도 구체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의료기기협회겠죠. 의료기기 회사들이겠죠.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실제로 이거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또 자신의 건강에 특별한 위해를 끼치지 않는지가 입증되지 않은 그런 의료 행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마루타가 되는 건데요. 의료기기 회사들은 2년의 기간 동안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기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게 되고, 또 그 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는 그런 아주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되고, 이것에 바로 직접적인 반대급부로 국민들은 안정성이 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의료시술에 그냥 노출이 되면서 건강에 언제든지 위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의료기기 회사들의 이윤과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거래가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신해철 씨 사망에도 메르스 사태에도 정부는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고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게 위밴드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위밴드 수술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던 그런 기술의 하나고요.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도비만 환자들한테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해철 씨는 고도비만 환자가 아니죠. 지금 이미 있는 규제 조치에서도 충분히 이런 의료사고들이든지 아니면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일 텐데, 이번 사례를 보면은 이런 종류의 규제들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진행해왔던 의료 민영화 정책, 그 과정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인 박근혜 정부의 기조 자체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김 연구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이게 환자를 위한 걸까요? 큰 부작용이 발생해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신해철 씨처럼 사망하게 된다면, 내 가족이 그렇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이득을 보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고통은 환자와 환자 가족만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PT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서 소설 쓰고 있는 이회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나눔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잘 사는 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서로가 행복해지는 삶,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되겠죠.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신만이 클럽 여러분, 행복한 미래, 행복한 우리를 위해서 더욱 많이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